최근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응급치료 도중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판결이 지금 논란이에요. 짧게 얘기하면은 그 25년 8월 26일자였나요? 8월 26일자로 닥터 프렌즈의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박성민 변호사님이랑 나와가지고 이 사건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거기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면 되겠지만, 데이트 폭력을 받던 사람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일부 과실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데이트 폭력 가해자랑 지금 이 실수를 했었던 의사랑 공동불법행위 책임자다라고 해서 민사상으로 같이 책임을 져라고 판결이 나온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의사협회나 아니면은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러면 어떻게 우리 보고 수술하라는 거냐라고 이제 분노를 좀 표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반대편에서는 어쨌든 의사 과실했잖아, 니들 잘못했잖아, 근데 니들은 왜 책임 안 지는데, 이게 좀 팽배하게 좀 다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인데 나도 좀 이야기하고 싶다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됐습니다. 근데 판결에서 저도 공동 불법행위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의사도 뭔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뜻일까요? 이게 불법이라는 게 반드시 고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우리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과실치상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과실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셨어, 아니면 내가 과실로 다른 사람을 뭐 상처나게 했어. 우리가 교통사고 냈을 때 내가 죽여야지 하고 들이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어때요? 그러니까 눈 잠깐 땀짓 하다가 이렇게 들이받는 거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이제 불법행위 책임으로 묻는 이유가, 우리 법제 하에서는 과실도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민사상 책임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라고 해서 아예 과실이 불법행위 책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닥터 프렌즈 영상에서도 보면은 선생님께서도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어떤 의사가 그걸 고의로 죽이려고 그걸 수술을 하냐, 당연히 살리려고 하다가 단순하게 좀 실수가 발생해서 그럴 수 있겠지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역시도 우리가 법률 용어로는 불법행위 책임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라고 하는 거지, 그 단어에 있어서 불법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판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정형외과라든지 소아과라든지 어떤 긴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보면, 혹은 이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요즘 응급실 가도 실제로 수술을 못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팔이 부러졌어요, 뭐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하고 응급실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냥 부목만 대주고 나오는 경우들이 정말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저 역시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기네들이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내가 전공의가 아닌데 내가 실수를 했어, 아니면 내가 그쪽 전문 분야가 아닌데 내가 실수를 했어, 그러면은 이게 그대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법행위 책임으로 물어버리거든. 과실을 과실로 안 봐줘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떻게든 내가 살려보겠다고 진짜 막 의사로서의 사명감으로 일을 했는데 순식간에 범죄자가 돼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야, 이건 진짜 문제가 좀 많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응급실을 왔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까봐 저를 돌려보내는 의사 선생님과,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기가 어떻게든 책임지겠다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을 때 누구를 더 믿고 싶은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그 결과적인 책임으로 싸우고 싶은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최소한 내가 그 사람이 믿고 맡겼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책임은 같이 함께 좀 부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일단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위험 의료행위가 많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어떤 법적 보호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거 반대로 좀 얘기 한번 해볼게요. 피해자 측면에서 의료행위 소송이나 의료소송을 해봤을 경우에 그거 이기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예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도 있고요. 의사들 같은 경우는 신체감정이나 아니면 진료감정이라는 걸 법원에다 보내게 되거든요. 그때 그 감정 결과에 따라서 명확한 과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요, 법원 입장에서도 반드시 그걸 의료과실로 취급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회전을 꺾어야 되는 자리에 좌회전을 해가지고 들이받았어, 이런 정도의 과실, 그러니까 의료행위자라고 하면은 하지 않았을 실수를 했어 정도의 과실이 나와야지 의료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를 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래도 많이 보호를 받는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판례가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뭐 의료 종사자들이 다 이제 그 사람들이 보호를 못 받는다? 이것도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료 소송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 의료소송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 법원에 그걸 판단하시는 판사님도 의사 출신이 없으세요, 거의 대부분. 다시 얘기하면은 판사님들이 판단을 할 때 이게 진짜 과실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이 의료 행위가 정말 문제가 되는 행동인지 여부를 잘 모르신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감정을 보내요. 감정을 보고 그 결과만 대충 보거든요. 그 결과를 보고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피해자가 실제로 제가 이런 의료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법원에다 제출을 하게 되면은 재판부는 그걸 보고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면은 당연히 이제 거기서 기각을 하면 되는데, 자기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판단해 볼까 싶으면은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문 감정인들한테 이제 보통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맡기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이런 수술이나 혹은 시술이 됐는데 혹은 차트상에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진료 감정을 받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기왕증으로서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체 감정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의사가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요. 사회적 지위나 소득이 높다 등으로 이어져서 책임과 사법 리스크도 그만큼 뒤따라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신 발언? 그게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니까 네가 세게 처벌받으라 라는 말이 지금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너는 기존에 돈을 많이 벌으니까 아니면 너는 기존에도 높은 지위를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너 같은 높은 도덕적 수준의 잣대를 들이대,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지위를 가졌었으니까 훨씬 더 높은 사법적 리스크를 져야 되는 완전히 다른 말인 것 같거든요. 같은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같은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일반인하고 동일하게 처벌받는 게 저는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은 지금 정작 의사 말고요,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이슈로 봤을 때는 싹 빠져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공동 책임이 되면 그 사람의 책임이 좀 가벼워진 거 아닐까요? 이거는 이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두 분류를 나누셔야 돼요. 민사적인 처벌하고 형사처벌이 다 따로 있어요. 아마 지금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는 이제 민사적인 지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불법행위 얘기 나오는 거고요. 지금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은 아마 뭐 폭행치사 아니면은 상해치사라고 해서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합의를 했었다 하더라도 아마 몇 년 이상은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만약에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변호를 맡았어요. 그러면 어떤 전략을 펼칠까요? 이거는 욕먹으라고 아예 판을 깔아주시는 것 같은데 재미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때렸는데 죽을 만큼 때린 건 아닌데 죽었어.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처벌을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런 판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들겨 팼어. 그런데 이 사람이 병원 치료를 잘 받았는데 병원에서 먹지 말라는 콜라랑 김밥을 먹었다가 합병증이 도져가지고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폭행치사 행위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판례들이 있을 정도로 실제로 그게 되게 캐캐묵은 법리 중에 하나인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때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난 싸대기 한 대 때렸는데 갑자기 수술하다가 죽었으면은 나는 때린 정도에서만 처벌받아야 되지 왜 내가 죽은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저도 만약에 가해자 측 변호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때린 것과 저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아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의사가 좀 변호를 맡아달라고 찾아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변호사는요, 그 사람들이 오면 의뢰인을 변호하는 게 최대의 업무입니다. 일단 너무 욕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을 만약에 제가 변호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의사 선생님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 따져야 될 텐데, 실제로 그 행위로 인해서 그 사람이 돌아가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의 과실은 실제 의료 행위에 있어서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 일인 건지 여부를 체크를 해서 충분히 의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의사로서 충분히 집중해서 업무를 했어. 그럼 봐줘야지 라는 식의 논리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아마 변호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결문을 다 보지는 않았고 재판장님도 그 아무 이유 없이 그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지금 정형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소아과라든지 정말 필수 응급 의료는 완전히 지금 거의 무너진 상태라고 하는 게 저도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게 현실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정말 큰 실수를 한 게 아니라고 하면 최소한 의사들의 과실에 대해서는 관용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건 판례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판례가 아니었나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